자, 이제 251페이지 볼까요? 251. 251페이지 봐서 점 3번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 밑에 양가로 1번이 별표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그 별표. 그러니까 매해 시험 문제예요. 먼저 칠판을 좀 봅시다.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어요. 이 사람이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리고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을은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겠느냐, 이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건물에 뭐 창고가 이제 달라붙어 있어요. 창고 같은 건 이건 이제 창고가 건물에 딱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걸 부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합. 그러니까 물건이 딱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 이런 걸 부합이라고 표현하고, 창고 같은 건 이제 부합물 이렇게 말해요. 건물에 벽걸이 에어컨 이런 게 장착이 된 겁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쟤는 그 에어컨만 따로 떼서 거래할 수 있죠. 이런 건 별도로 종물이라 그래요. 종물. 그러니까 주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서 종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이 부합물과 종물에 과연 효력이 미치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을은 얼마를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붙어있는 창고하고 에어컨, 즉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일단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뜻이고,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거죠.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건 또 그러면 맴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 밑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은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을 때 을은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창고하고 에어컨, 즉 부합물과 종물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경락가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럼 을은 우선 면제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건물만 딸랑 경매 청구할 수 있고, 함께 경매를 청구했을 때 비해서는 경락가가 낮게 되니까 을이 좀 더 불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효력이 미치는지가 저당권자 을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받은 거예요. 그럼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경락대금 1억 나왔다고 칠까요? 그럼 이때 그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가 을에게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경락받은 병이라는 사람에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당권의 효력이 요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그러면 경락인도 요 창고하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가 저당권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중요하다? 경락인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고 있는 조문이 이게 358조예요. 358조. 자, 251페이지 찾으셨어요? 358조인데 본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친다 동그라미 하시고 미친다. 다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이게 정확하게는 부합한 물건입니다.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미친다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 써볼까요? 이때 미친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하여튼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밑줄 하시고 특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에다가 조문 하나 쓸까요? 거기다가 256조 단서라고 씁시다. 256조 단서.
그리고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 밑줄 하시고 걔는 특약이라고 써볼까요? 다른 약정에다가 특약이라고 쓰시고 특 동그라미 하세요. 아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과 종물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미치는 게 원칙인데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특이에요. 특.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먼저 법률에 뭐가 있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효력에 미치지 않고 또 당사자 사이에 미치지 않도록 무엇을 한 경우에 특약을 한 경우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밑에 건 별로 내용이 없죠. 그냥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자. 특약상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효력에 미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게 아까 제가 몇 조라 그랬죠? 256조 단서. 바로 그 문장으로 드릴 테니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신문 20개는 효력에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하여튼 지나갔죠 그냥. 다시 천천히. 그럼 천천히 해드릴까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신문 20개는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쳐버리겠네요. 세 번째 3세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신문 20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좀 뒤에 이제 사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여러분 이제 이게 일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흐름이 올라타면 내가 설명해 주는데 이러면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만 오면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게 시험 볼 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문제 푸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문제를 풀 때 이 내용 자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내용을 배워서 이해가 되면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운 게 별로 없으면 완전 열받는 거예요. 진짜 뒤져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열받냐면 그 보내온 시간, 노력, 그 자기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또 자격증 따가지고 오길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시험 보면 잘 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많이 외운 사람들이야.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외운 게 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점수를 잘 맞아요. 외운 게 그만큼 문제 풀 때 훨씬 좋단 말이에요. 답이 아닌 놈을 확실하게 제거해낼 수 있고 그 정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도록 만든 거니까 꼭 외워두길 바라요. 자, 이제 설명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다. 갑이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갑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뿔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뭘 또 병이에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 맘대로 막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나 해도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합격해서 나갈 거 아니겠어요. 뭘 알아도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반복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요. 시험 보러 갈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정신 차리시고. 그러니까 훅 이리 올라오려고 할 때 뭐 가르쳐 준 것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요즘 보니까 일단 하고 나면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막 지르고 가니까. 근데 그 지르고 하려고 나오려고 이러면 안 돼요. 아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6조 주문 지난번에 동그라미 됐었단 말이에요. 찾기는 좀 그렇고 가면 또 좌절할 거니까 동그라미도 돼 있고 써진 것도 많고 이러니까 불러줄게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나무의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병한테 있다.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은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병이 무단으로 심은 이 수목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왜 미칠까요? 요 나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즉 저당권 설정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 저당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요 수목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병이 심은 경우. 무단으로 심은 경우. 그런데 이번에는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병이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지상권. 그럼 지상권의 뜻이 뭐죠? 이게 소유, 사용이죠.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권원에 기하여 부속을 시켜놓은 거죠. 이때는 누구의 소유예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 부속시킨 자의 소유니까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병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요 수목이 저당권 설정자 갑의 소유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는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차근차근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그냥 한 줄을 뽑아서 O인지 X인지 바로바로 해봐라 라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외우고 있지 않으면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뭐냐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 머릿속에 그림이 생각이 날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그랬으니까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의 토지의 저당권 설정받은 상황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다음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 이게 포인트죠. 누가 심은? 지상권자가 심은. 그럼 병이란 놈이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이 나무는 지상권자 거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아니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이 수목에 미쳐야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얘기를 기초 과정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습관이 좀 배야 돼요. 어떤 이론 내용을 알아들었다 이거 가지고 점수하고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해가 되었을 때 정리를 해서 꼭 외워둬야만 득점할 수 있다. 하여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 안에 시험이 끝나요.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세요. 이쪽에 밑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하물과 종물의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왜 미칠까요? 요 창고 누구 거죠? 갑 거. 에어컨 누구 거죠? 갑.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가 부하물과 종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부하물과 종물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미치지 않도록 특약을 맺은 경우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미치지 않는 건 미치지 않도록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효력이 안 가는 거고 그다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다음 그 밑에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인데요. 이건 본문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난 후에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셨어요? 그럼 칠판을 볼까요? 내용도 똑같아요.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병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임대차 해줬으니까 뭐 받았죠? 차임을 받은 겁니다. 차임, 이건 이제 건물에서 생긴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자, 그러면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을은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에서 생긴 과실, 즉 차임에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미친다고 돼 있잖아요. 미친다를 동그라미 하고 그 미친다 하고 세트를 이루는 단어를 꼭 찾아놔야 돼요.
그 단어가 압류예요. 압류.